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경영조직론 동차반 강의를 함께하게 될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강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7가지 종류의 자료를 빠짐없이 본인이 다 출력하셨는지 그리고 준비되셨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강의 계획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볼 문제, 그리고 네 번째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인드맵, 여섯 번째 답안 쓰는 법, 그리고 7번째 직접 답안 작성 샘플, 이렇게 이제 챙겨주시면 되고, 바로 첫 번째 자료인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 계획서 1페이지를 보시면 제 이력이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추가적으로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 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경영조직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4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랑 동일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인사 동차반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4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0기 때는 기본 내용을 숙지를 하고 1기 때는 심화 내용을, 그리고 2, 3기 때는 모의고사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무엇으로 많이 은유를 드리냐면 수험 과정이 피카소의 연작 판화와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우선 황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연기 단계예요. 연기 단계.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중에서 특징을 뽑아내서 조금 더 이제 간축화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핵심 중에 핵심 특성을 또 뽑아내요. 또 뽑아내고 정말 마지막에 완전한 핵심 중에 핵심 특징. 자, 그것만 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게 바로 황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만 봐도 황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듯이 우리 수험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FM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관찰을 하고 이 중에 핵심 골자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고 그 중에서 추려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에 현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3개월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남들이 지금 1년 그리고 2년을 투자해서 지금 해 나가는 단계를 단번에 그냥 거쳐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소인지 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관찰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후루룩 이렇게 와서 결국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다 파악을 하면 가장 퍼펙트합니다. 가장 좋고 퍼펙트한데, 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은 하되, 자, 그래도 아주 중요한 주제, 남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 정도는 가지고 가야 세 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써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 같이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하시려면 동일합니다. 우선 2번에 마인드맵 자료를 제가 매 시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가 이제 자필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사파처럼 만화도 좀 그려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약간 피식피식 웃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최대한 잡아보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개념 mp3를 제가 이미 다 녹음을 해서 127개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래도 이 주제는 지금 중요하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우선은 식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조직 개념에 나와 있는 127개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또 공부를 해보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시험을 공부를 하게 되면 직업이 바뀝니다. 직업이 바뀌는데 100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좀 투여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절대적인 지표다. 이건 아닌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틈틈이 익히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가 각 잡고 모든 이제 책상 정리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산책하실 때, 밥 먹을 때까지도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나 생각하시는데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들으시고 빨리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솔직히 동차반을 듣고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솔직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궁금한 부분이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객관적인 어떤 통계 지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매년 1000명 이상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동차반만 듣고 합격할 확률은 거의 3% 이하다 또는 2% 이하다. 심지어는 0% 이하인 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합격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이제 행복한 생각도 하게 되죠. 자, 합격을 하시면 인생의 모든 운을 다 끌어 쓴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사회에 베풀고 공헌하는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90% 이상은 떨어질 확률이 지금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할 의미가 뭐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불합격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동차반을 듣고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자, 1차 합격 이후에 1차 합격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2차 시험장 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법전 그냥 무료라고 하니까 받아오는 이런 이제 불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결과적으로는 불합격이죠. 하지만 자, 불합격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차반을 치열하게 2, 3개월 동안 그냥 나를 내려놓고 그래도 하라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경우에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내년에 공부를 하실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런 이제 습관으로 좀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나는 투자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 시행착오를 줄여야 빨리 합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1년의 압축판을 지금 빠르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시고 나는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꼭 요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치로 축적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냥 불합격이죠. 법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셔야 내년의 결과
결과가 훨씬 더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그 이순환 과정을 다 채점 중인데 채점하다 보면 작년에 동차반 들으신 분들이 상위권인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다 그렇다 이건 아닌데 작년에 동차반을 치열하게 아무튼 해보신 분, 그 분이 지금 상위권이고 아무래도 이제 합격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요렇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현타 오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현타 올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뭐하나 어차피 떨어질 거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뭐해 이런 생각 드는데 완전히 내년에 다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진도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약간씩 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8회차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되 자, 우리 예습할 시간은 솔직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원칙상 소설책 읽듯이 예습해오면 좋긴 해요. 그런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복습을 2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험은 3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시험 기간 있죠. 그렇죠? 이때는 늦지 마시고 반드시 온천반 들으시는 분은 해당 양식을 지키셔가지고 학원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많이 모르시면 사실 이 부분은 학원의 행정팀이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메일 주소는 뭔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 다 공지를 해드릴 거고 만일 못 받으신 분은 연락을 이제 학원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5점, 50점, 50점 이렇게 우리 한번 시험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물론 3번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대응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이 없는 때에는 다른 문제를 드릴 거예요. 다른 문제를 드리고 자, 안 보고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그 실력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세요. 공부하시고 보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 이런 모의고사는 한번 이제 보지 않고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기과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매 시간별로 쓰기과제 자료를 셀프로 써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한번 써보시되 자, 여기 이제 메리트가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제가 직접 자필로 쓴 답안 형식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라고 빨리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제가 계속 자료 드릴 테니까 그거 잘 챙겨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사노무 관리랑 그 경영 조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노무 관리는 구슬깨기와 같습니다. 즉 무슨 의미냐면 원천 지식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이제 원천 지식들이죠. 이제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그래서 재료들을 수업을 통해서 쭉 공부를 한 다음에 어떤 그 문제를 묻게 되면 그 문제에 맞게 니즈에 맞게 구슬깨기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원천 재료를 누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풍부하게 그리고 질적으로 좋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구슬깨기를 했는데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 너무 괴물 같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지식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지식 쌓으시고 모의고사 보시면서 약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을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경영 조직은 사실 구슬깨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장 깨기와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어떤 학자의 이론이 기반이 되어요. 그래서 연구, 가설, 실험 결과 이게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조직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떤 학자의 뭐에 대해서 쓰시오 또는 그 학자가 주장한 5가지 원천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닌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내 생각이랑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떤 연구자가 50년 전에 우연히 그냥 말해버린 것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정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그러니까 당신만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성적이 정직하게 나오는 과목입니다. 양이 많아서 그렇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깨면 되는데 이제 깰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경영학. 둘 다 사실 경영학이죠. 경영학인데 경영학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 유동성 있게 융통성 있게 뭔가 약간 변형시켜서 써도 좀 뭐 말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경영조직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튜닝의 끝은 순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꾸미고 고쳐봐야 원래 원문 그리고 연구 결과 원상태 그대로를 뛰어넘을 답안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순정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이상한 거 꾸미지 마세요. 꾸미기보다는 그냥 연구 결과를 담백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는구나. 이거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자료 중에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보시면은 우선 자,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합격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수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그 변수들을 다 이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개인 파트에서 성격, 가치관,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성격이 먼저 오냐, 그 다음에 가치관이 먼저 오냐, 동기부여가 먼저 오냐,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변수로 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수들을 이어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어떤 의무와 역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담백하게 그 지식이나 정보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연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인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을 목차에 칠해두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우신 분 또는 나는 뭐 그렇게 형광펜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칠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기 때, 일기 때 이렇게 칠하면 좋다라고 이미 주문 요구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을 거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는 이제 로마자가 대목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중목자, 쌍가루가 소목자 이렇게 해서 자, 대중 소목차에 따라서 본인이 선호하는 각각 다른 색깔로 칠해두면 목차 간의 위계, 하이라키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긴 해요. 그런데 너무 막 공들여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칠한다. 자, 지금 시간 없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틈틈이 짬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경영조직은 확실히 어떤 학자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이 학자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학자는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그냥 랜덤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쓰시면 되는 것이고 학자는 우리가 체크를 꼭 해두어야 한다. 근데 모든 학자는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자, 항상 어떤 연구의 최종 정점을 찍은 학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연구를 종결한다. 또는 이제 내가 정리를 해주마 라고 하는 그 학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키워드 같은 거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뭐 어차피 연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되 자, 인사랑 똑같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만 들으면 좋은 내용이고 맞는 내용이고 아름다운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시고 또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책 덮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희한한 과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오른쪽에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자 이게 2차 답안지 양식이다라고 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신림동의 서점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알려드린 MP3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제가 산업인력공단 요 양식도 다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반드시 쓰시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한 주제 중에 한 5가지 정도는 좀 내가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풀 센텐스로 쓰실 필요 없고 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이제 성격. 자, 그러면 뭐부터 나와야 되느냐? 성격의 개념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의 개념이 뭐가 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책도 당연히 보셔야죠. 그래서 요런 게 있었구나. 그 중에서 키워드 좀 살려가지고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쓰실 필요 없고 동태적 환경 대응 능력이구나, 과정이구나, 심리적 과정이구나. 그래서 환경 대응, 능력, 심리적 과정 또는 이거 페르소나라고 불리우는데 이 페르소나의 어원 자체가 자 가면에서 온 거구나.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제 간단하게 써보시고 자 성격 중에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책도 봤지만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빅5 연구에 대해서 그 5가지 알고 있는지 한번 직접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남는 것이지 그냥 책만 보고 언젠가는 외워지겠지. 자 7년 후에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하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3번 만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번 정도는 계속 보셔야 그래도 비슷하게 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질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 메일 주소로는 긴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사실 경영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질문이 많진 않아요. 왜? 그 학자가 그렇게 연구를 했다는데 여기에 내가 뭔가 반박하기엔 좀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긴 질문보다 이제 짧은 질문으로 어떤 워딩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요거는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짧은 질문으로 하셔가지고 카톡 또는 문자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양식 써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2기 또는 3기를 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저는 동차반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동차반에 맞는 맞춤식으로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반을 듣고 있는 누구인데 지금 책의 어떤 부분을 보니까 이 워딩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아니면 다르게 해석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진 찍으실 수 있으시면 사진 같이 첨부해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워딩은 앞뒤 맥락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이제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통상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안 와닿아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이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여러분들도 얻어가실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선배가 들려주는 경영조직록 학습 노하우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 자료 보시면 거의 20페이지에 육박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뭐냐면 최근에 5개년 정도 또는 이제 6개년 정도 노무사 합격하신 분 중에 나는 경조 이렇게 공부해서 굉장히 효과 봤다라고 하는 분들의 그 원고를 제가 받아가지고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나랑 딱 맞는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야. 라고 하는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렇게 찾아내셔가지고 요런 방식으로 해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드리죠. 최대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알려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바로 직전 그리고 바로 직전 바로 이제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 요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하우, 학습 노하우를 공부하지 말고 자, 최종적으로는 경영조직론을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공부 방법론만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기후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픈 카톡방을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뭐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 동차반 같은 경우에 지금 남들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지칩니다. 동력이 없어지면서 현타 오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무한 반복 루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어차피 불합격할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픈 카톡방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개설을 했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아마 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디지털 네이티브도 있지만 디지털 이제 아예 그 담 쌓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우선은 카톡에 들어가 보시면 요 화면이 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면 중에 말풍선 여러 개 있는 거 누르시고 자, 거기에 키워드를 김유미 또는 경영조직 또는 동차반이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 방이 있어요. 여러 방이 있고 제가 다 우선은 암호를 걸어놨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데 잘 찾으셔야 돼요. 특히 인사 아니고 경영조직. 자, 그리고 동차반입니다. 0기, 1기 아니고 동차반이에요. 그래서 동차반을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시고, 요 이제 그 암호는 개강하는 날 학원에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에 그 비밀번호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제가 쓰기 과제를 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쓰기 과제를 직접 좀 써보세요. 그냥 뭐 이 정도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접 써보시고 업로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 정도 드리기 때문에 그거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부터 쪽지 시험 봅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이제 보신 것을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2회차부터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틀려가지고 막 망신살 뻗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그 누구를 지금 비난할 단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시고 요렇게 이제 나는 올렸는데 같은 내용을 지금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요런 식으로 또 올리기도 하는구나. 요것을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 부여 그리고 약간 온라인 스터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자, 여기에다가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질문을 너무 여러분이 올리게 되면은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수험생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안 봤다가 봤는데 막 카톡 막 300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냥 본인의 어떤 쓰기 과제 그리고 쪽지 시험만 담백하게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제가 해볼 테니까 최대한 참여를 해보세요. 참여하면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요 경영조직 전략노트 요 책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할 건데, 자, 책 페이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백과사전용이죠. 그렇죠? 800페이지에 육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 많은 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하나, 많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좀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이제 과목 명칭은 정식적으로 존재하는 학문의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행동론과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엮어서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자, 여기 보시면 조직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대한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OOB라고 많이 부르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반 철학, 뭐 원칙, 이론들을 집대성해서 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는 거, 이것을 우리가 OT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릅니다. 우선은 조직행동론은 다른 말로는 미시조직론이라고도 불리워요. 그래서 미시조직론이라고 불리우는데,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인간, 구성원 한 명 또는 이제 소그룹 집단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조직에 존재하는 개별 구성원 한 명 또는 뭐 두 명 이상의 소그룹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역학관계, 그 힘의 관계,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뤄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조직 내 구성원들이 하나로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명 또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한 단위, 미시적인 한 단위들의 성격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그리고 이들이 또 모여 있을 때 갈등이나 권력이나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가 조직행동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심리학이 그 기반이 되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나는 평상시에 좀 관심도 있었고 전공이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리학 기반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조직론입니다. 조직론은 거시조직론 또는 이제 조직구조론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조직을 거시적인, 한마디로 이제 조감도처럼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목표, 구조, 환경, 문화, 변화 등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를 하는 학문들을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것을 바로 거시조직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자, 개별 구성원 한 명, 소그룹, 이게 아니라, 자, 거대한 조직 안에 자, 여러 부서들이 있겠죠. 그렇죠? 부서들도 있고 이 안에는 위계계층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러한 조직 자체를 조감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 상공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감도처럼 파악을 해서 이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짜임새 있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환경들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술을 활용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조직 구조론, 즉 거시조직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조직행동론이 한 학기, 그리고 조직론이 한 학기, 뭐 또는 이제 더 많이 개설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학부에서 2학기 동안, 최소 2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지금 단 8회 만에 이제 끝내니까 이거 완전 코피 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근데 하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너무 가스라이팅 같나요? 이게 하다 보면 진짜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경영조직론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변수라고 하는 개념,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학과 같은 사회현상, 일반
어떤 실험 연구에서 주로 쓰게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쓰느냐? 사실 모든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사 공부를 하시고 오셨을 테니까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정성. 자, 이게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머릿속에 뭔가 정당한 느낌을 받는 느낌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공정성이 우리가 뭔가 잡을 수 있다거나 형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변수로 만듭니다. 변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 변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원인 변수, 결과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 요런 이제 용어 명칭들을 듣게 되는데 공정성이나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에서 공부하는 많은 것들이 관념적인 그 추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게 기본입니다. 요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자,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연구 모형에서 원인이 되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원인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측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원인이 되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인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독립변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변수. 그래서 결과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과변수. 또는 반응 변수라고도 표현을 해요. 달라진다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 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시면 어떤 모형들이 자꾸 나오냐면 뭐를 해서 뭘 연구를 해봤더니 뭐가 이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자, 요런 모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죠?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독립변수 수고 통상 X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X 변수 이렇게 이제 많이 쓰곤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반응 변수. 자, 이게 바로 종속 변수고 Y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이 나와 있을 때 설명이 물론 있죠. 있는데 그 설명을 보기 전에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구나. 이게 결과가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개 변수,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자,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종속 변수에 전달을 하는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유를 좀 더 정교하게, 여기에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설명을 해주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사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자, 직무 만족을 이제 느끼게 되면 직무에 대해서 지금 너무 또 호의적인 태도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과가 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직무 만족을 느끼면 어떠한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높아지는지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자, 원인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Y로 한 번에 가는 것이죠. 하지만 자, 약간 더 설명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자, 매개 변수는 뭐냐면 이 중간에 위치한 변수입니다. 중간에 뭐 Z라고 한번 칭해 보도록 하죠. Z라고 칭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게 매개가 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결과를 이끌어내서 왜 그러한지를 정교하게 설명해 주는 변수. 그래서 자, 이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저는 이제 징검다리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징검다리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설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절 변수가 있습니다. 조절 변수라고 하는 것은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강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강도. 스트렝스라고 하죠.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찬가지. 자, 이건 기본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에서 Y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변수의 효과를 중간에서 강도를 조절을 해준다. 중간에서 자, 이 변수, 조절 변수를 우리가 Z 다시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X가 Y로 가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변수에 따라서 더 드라마틱하게 강력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오히려 반대로 그 드라마틱한 결과보다는 더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절 변수예요. 그래서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형을 보시면서 이건 뭐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되 자, 연습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 모델을 이제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직무특성 모델, 이거 우리가 인사관리 시간에 공부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모델 설명을 하지는 않고 뭐가 지금 원인 변수고 뭐가 결과 변수고 뭐가 매개고 뭐가 조절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핵심 직무 차원,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수 아까 뭐라고요? 독립 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 변수. 자, 그리고 종국적으로 지금 와 있는 결과, 이게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종속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자, 중간에 끼어서 뭘 해준다? 설명을 더 타당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징검다리 변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핵심 직무 차원이 있으면 개인 및 작업 결과가 좋아진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자, 개인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 놔서 그렇죠. 그래서 더 의미감 느끼고 경험적 책임감 느끼고 결과를 더 잘 인식하게 되어서 성과가 높아진다. 훨씬 더 정교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절 변수는 어디 있느냐? 조절 변수가 원래는 지금 각각의 상황에서 자,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라고 하는 게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치고 여기에서도 미치는데 자, 동일한 겁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동일하게 미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절 변수는 바로 종업원의 성장 욕구 강도다. 그래서 종업원이 나는 자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성과가 드라마틱하게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훨씬 더 내 적성에 맞는다. 그 사람은 그렇게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조절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직무 특성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드린 자료 중에 바로 경영조직론 체계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첫 번째 그 시트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경영조직 체계예요.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조직론 체계라고 하는 바로 이 자료. 자, 이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이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편은 개괄이에요. 개괄해서 개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변수가 뭐고 변수의 유형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1편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아까 수업 들었던 내용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편의 개인, 3편의 집단, 4편의 조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 지각, 성격, 가치관, 뭐 학습,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뭐 집단, 팀, 조직 이론, 조직 구조 이런 것들 이제 쭉쭉쭉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단순 나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 체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디를 보시느냐,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자, 기술, 그리고 설명 예측, 그리고 변화 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술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관찰을 해서 묘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영문 자체가 describe라고 되어 있잖아요. describe가 묘사한다는 거죠. 그렇죠? 있는 현실 그대로를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현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하고 이제 관찰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파트에서 사람이 다 다르더라 라고 하는 이제 다양성, 그리고 자,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고 익숙한 것만 지각하더라 라고 하는 현상을 묘사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단과 팀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조직 이론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조직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자, 조직의 짜임새나 목적에 이제 맞게 그렇게 우리가 형성시켜 줘야 되더라 라고 하는 묘사들, 그리고 조직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 예측은 결국, 자, 설명은 뭐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예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제 예측을 해주는 것이냐? 결국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표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또는 왜 저런 양태를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니면 조직에서, 또는 어떤 그 장소에 가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리더는 왜 그럴까? 저 부하는 왜 저럴까? 제 동료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과관계,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나를 예측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격이 원래 그래, 뭐 외향적이야, 또는 내향적이야, 또는 자,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또는 자, 태도가 이래서 이래, 감정이 지금 나빠서 그래,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때, 자, 어떤 팀플을 하게 되면 분열과 갈등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입니다. 왜죠? 자, 분명히 프리라이더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위냐, 내가 위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알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관계, 지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립, 다툼, 적대감 이런 것들이 2명 이상만 있어도 생겨요. 그래서 갈등, 그리고 이것을 슬기롭게 이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 협상,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정보, 자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조직 파트는 왜 비어 있느냐? 조직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거대한 어떤 복합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린 것처럼 부서도 다르고 위계도 다르고 너무 거대한 구성체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하나로 설명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복합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화 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직의 입장에서, 이건 조직의 입장에서예요. 조직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개별 구성원이 지금 뭔가 표현하는 어떤 태도나 행동, 또는 집단, 소그룹 집단이 지금 표출하는 어떤 갈등이나 자, 권력 다툼, 자, 저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제 일종의 어떤 다양한 교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의 학습이겠죠. 그렇죠? 학습. 그리고 자, 집단 파트에서는 우선은 소통을 잘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소통에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이제 리더를 잘 선출한다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적합한 리더를 이제 잘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더십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맨 마지막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조직도 자, 조직은 하나의 동물과 같은 유기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팽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조직은 경로 의존적인 관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커졌게? 결국은 이 방식대로 해서 커진 거야. 잘 된 거야. 커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직도 마찬가지로 혁신, 변화,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변화 기법, 조직 개발 기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주제들이 있잖아요. 이 주제들이 자, 그냥 아무 뭐 어떤 일정 기준 없이 중구난방 그냥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상을 묘사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우리가 추론을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나름대로의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 파트는 거의 심리학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경영조직 체계를 좀 알려드리고 바로 우리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페이지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1페이지부터 외우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1페이지는 좀 가볍게 보시고 제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라고 하는 식으로 약간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4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조직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은 조직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쿤츠, 브라운, 구텐베르그, 알렌 등이 연구를 했는데 이 학자들은 안 외우셔도 되는 학자예요. 그래서 자, 통상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많은 선대 한마디로 그 천재 학자들이죠. 그렇죠? 선대의 천재 학자들이 나는 이것을 이렇게 본다라고 제시한 것 중에서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추려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선택된 키워드들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기반, 원천이 바로 쿤츠, 브라운, 구텐베르그, 알렌 등이 이제 제시한 것에서 추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함께 지향하는 최후의 지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직 같은 경우 일반 이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 창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최후의 지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체계화된 구조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구조를 짜임새 있게 조직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부서 그리고 이 안에 정말 수많은 구성원들, 개별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위계계층도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세분화되고 분할되어 있는데 자, 분할이 되어서 각각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통일된 전체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체계화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할 일을 잘 배분을 해주면서도 연결, 통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구조,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워낙 여러 구성원들의 집합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 감정,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도와주는 관계에 그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자족적으로 혼자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조직들,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환경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변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산출물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 일정한 조건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 집단은 결국 소속감을 좀 느끼면서 공동 생활을 하는 2인 이상의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데 혼자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는 그 조직은 조직이 아니고 2인 이상의 공동체, 정신을 느끼고 있는 사회 집단을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긴 하는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힘 빼지 말자. 왜냐하면 자, 옛날에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수학의 정석, 집합만 새카맣게 이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지수, 로그, 함수 하나도 공부 못하고 이미 진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조직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쓴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고, 자, 이 중에서 나는 그래도 좀 몇 가지 키워드는 가지고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자, 직관적으로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로서 공동의 목표가 존재하는구나. 최후의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사회 집단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좀 내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개념 물어보진 않겠죠. 이거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아까 이제 공동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조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우선 조금 그 나중에 읽어봐도 되는 내용, 그리고 너무 변두리 지식은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6페이지에 자, 조직의 목표 여기로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목표는 조직 효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효과성의 영문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effectiveness라고 지금 나와 있죠. efficiency가 아닙니다. effectiveness는 우리나라 말로 효과성 또는 유효성이라고도 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 효과성 또는 조직 유효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조직 효과성의 개념 6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한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달성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자, 요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조직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뭐랑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냐면 조직 효율성이라고 하는 efficiency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efficiency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을 얼마나 극대화했는지의 정도죠. 그렇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마나 극대화시켰는지의 정도를 경제성, 효율성, efficiency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싸게 먹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 자, 굉장히 인풋은 적게 들어가고 아웃풋은 완전히 커져서 굉장히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싸게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 효율성입니다. 하지만 자, 효과성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정도는 경제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싸게 경제적으로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좀 예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걸리면 뭐 하죠? 약을 먹겠죠. 그쵸? 그래서 약을 먹을 때, 자, 우선은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었는데 직방이야.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자, 이것은 조직 효율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바로 나왔다. 굉장히 싸게 먹힌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조직 효과성은 뭐냐면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자, 한 알이 아니라 아무튼 한 3일 복용했어요.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6번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자, 그러면 뭐죠? 조직 효과성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정도. 아무튼 뭐 약을 몇 번 먹건 간에 우선은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조직 효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효율적인 것이 효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밑에 이제 영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do things right 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do the right things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이제 표현을 한 거냐면 피터 드러커 아시죠? 그렇죠? MBO 우리가 인사관리 시간에 공부를 하는 바로 그 학자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do things right 이라고 하는 게 자,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했다면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싸게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조직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 the right things.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을 끝내고야 만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성을 설명을 할 때 항상 이제 효율성을 좀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조직 효과성, 추상적이죠. 이것도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효과성은 이제 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목표와 운영 목표를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요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공식이 뭐고 운영이 뭔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선 공식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발표하는, 내세우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언된 추상적 목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은 이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표방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공식 목표입니다. 이거 주로 누가 얘기하죠? CEO라든지 최고 경영층이 주로 표방을 하면서 이제 선언하죠.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좀 드리도록 하죠. 예를 들으면 이해가 좀 잘 되실 겁니다. 자, 월트 디즈니의 공식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놀이공원에 가면 모두가 행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아이템, 여러 이제 캐릭터와 이제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 관리층, 특히 CEO가 뭐라고 하죠? 저희의 목표는, 즉 공식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운영 목표가 있습니다. 운영 목표는 조직의 실제 운영상에 나타나는 목표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다. 그래서 공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수단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공식 목표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했나? 뭐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공식 목표가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목표를 지표화해서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목표. 그래서 이거는 주로 누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냐면 중간관리층이나 하위층, 실무진들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정말 행복해졌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월트 디즈니사를 뭔가 이제 제품을 구매했다거나 디즈니랜드에 왔다거나, 자, 관련 있는 어떤 그 고객들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뭐 해피콜을 돌린다거나 설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래서 자,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 100% 중에 몇 프로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 이제 구체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운영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알려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도 좋지만 책 옆에다가 잘 써두시면은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복습할 때도 리마인드가 되면서 답안지에 쓰시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해를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잘 적어두시고 답안지에도 그렇게 구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간헐적으로 예시 들어주면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효과성에 대한 전통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한번 목차 볼까요?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런 조직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측정 방법 공부를 할 텐데 전통적인 지금 뭔가 이제 불안하게 노란색 표시가 있죠. 그 얘기는 그 다음에는 현대적 측정 방법도 연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크게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전통적 측정 방법이 하나 나와 있고 11페이지에 보시면 현대적 측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 한 번, 그리고 현대적인 거 한 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 쉬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